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너무 추워졌죠. 예, 이럴 때 다들 또 건강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음양 오행 중에 음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거든요. 네, 음양 오행,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지난번에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음양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오행도 좀 알아보죠. 네, 네. 일단 동양 그리고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음양은 이제 어원이 양달과 응달. 음, 네, 햇볕이 비칠 때 볕이 드는 곳을 양달, 양이라 네, 그랬고 네, 그늘이 지는 곳을 음달, 음이라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현상을 관찰할 때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기준에서 관찰하자는 네. 의미의 용어가 음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절대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적이었어요. 예.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뭐 양달과 응달을 보게 되면 음. 해의 위치나 계절에 따라서 항상 변하잖아요. 변하죠. 그렇듯 이제 뭔가를 관찰할 때 절대적으로 딱 정해놓고 고정된 관점을 가지지 음. 않고 보자는 개념인 거고요. 우리가 네. 보통 해열제를 열이 나면 먹어야 된다 하는데 네. 그 열이 난다는 거에 기준을 삼을 때 음. 뭐 절대적으로 뭐 38도, 38.5도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음. 이제 열 나고 있는 뭐 애라면은 아이의 상태가 열이 나고 있는데 38도여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뭐 열이 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열을 올리고 있는 거라는 개념을 음.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37.5도인데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거는 열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온도나 이런 거에 너무 절대적으로 예, 우리가 예. 기준을 삼지 말고 또 음. 상황도 봐야 되는 그래서 거네요. 이제 인체 증상이나 이제 질병을 관찰할 때는 음. 이제 어떨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제 뭐 매뉴얼적인 접근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은 네, 네. 그것보다는 뭐 체질이나 상황이라든지 음. 상태를 고려해야 되는 상대적인 판단의 기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네. 이런 쪽으로 특화된 게 한의학이라고 일단 얘기를 아,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예, 한의학이다. 상대적인 관점, 음향적 접근이라든지 유연한 접근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향에 대해서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다시 보기 그리고 유튜브 방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오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행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이제 뭐 오행도 이제 저희가 자주 듣는 말이죠.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일단은 네. 그대로 풀게 되면은 다섯, 오, 갈행, 다서도 가랭. 뭐 다섯 가지 무언가가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딜 예, 갈까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은 자연이나 인체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설명할 때 다섯 가지 음, 요소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네. 음양을 상대적으로 관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음양이라는 거를 시소 위에 아,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음향을 시소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찰하는 도구고 음. 한쪽이 내려가면 올라가게 해주고 올라가면 내려가게 해주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음향이라면은 네. 오행은 돌아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항상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그러면은 있어요.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갈까를 다섯 가지를 가지고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항상 움직이고 예. 있는 네, 수레바퀴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다섯 네. 가지 요소를 이제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선택했는데 다섯 가지 요소를 이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목화 토금수. 예, 네. 이제 뭐 동양학을 하시거나 한의학 하시는 분들 이 순서가 되게 익숙한데 그냥 음. 나무, 목, 네. 불화, 네. 흙, 토, 네. 새, 금, 물, 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다섯 가지 요소를 나무와 불과 음. 흙과 그 다음에 새 네. 그리고 물을 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 가면 뭐 당신은 좀 물의 기운이 예, 예. 많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잖아요. 음. 이제 그런 기운들. 그래서 이제 네.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자연 현상이나 인체 현상을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설명하거든요. 이런 거를 음. 뭐 귀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이 다섯 가지 기운에서 살펴보면서 유출해 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의 또 한번 들어보세요. 다섯 가지 기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나무 목이죠. 나무목. 나무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나무는 어쨌든 쭉쭉 뻗어 있고요. 예, 자라고요. 자라죠. 네. 그다음에 네. 부드럽게 가죠. 이제 부드럽다. 네. 피해서 가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커가는 거고 그 음. 다음에 나무목의 이미지에는 새싹이 올라오는 그러한 기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네. 뭐 자라는 봄. 기운 새싹 그 음. 다음에
봄에 피어나는 아지랭이, 그다음에 간질간질 거리는 기운.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나 이런 현상들을 다 모두 나무 목에 일단은 이제 속해하게 만들어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계절을 얘기하게 되면 어느 계절일까요? 나무 봄. 목의 기운. 예, 당연히 봄이겠죠. 그러니까 음. 두 번째는 이제 불화. 불화. 불은 어때요? 뜨거워요. 예, 타오르고 네. 뜨겁죠. 네. 그리고 확 타오르고 제가 남죠. 남고. 예. 그러니까 순간은 뜨겁지만 허무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타오르는 강렬함. 그다음에 음. 만약에 나무라면은 새싹이 났다가 무성해지는 것. 네. 그리고 확 터뜨리고 수그러드는 네. 계절이라면 여름이네요. 여름을 의미해요. 네. 뜨거운 여름. 예. 네. 그리고 뭐 쇠금. 세금. 뭐 금은 이제 금속 물질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신구도 될 수 있고 뭐 농기구도 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서늘하고 차갑고 음. 형태가 일정하죠. 네. 그리고 무겁고 반짝거리고 네. 뭐 소리 같은 경우도 날카롭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서 음. 냉정함을 좀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을에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열매를 맺는 것도 의미를 해요. 아. 그래서 쇠금은 계절 네. 중에는 가을을 의미하고요. 가을이다. 예. 그다음에 물수. 물스. 물은 뭐 시원하죠. 음. 그리고 흐르고 고이고 네. 그다음에 모든 생명이 물에서 탄생하잖아요. 태어난다. 예, 그래서 네. 생명의 원천 이런 의미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낮은 곳에 있는 것. 아. 그리고 식물로 치면 이제 뭐 뿌리로 기운을 모아서 겨울을 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겨울의 뿌리로 기운을 뭐 저장하는 것도 의미해서 계절로는 겨울을 겨울을 의미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목화 금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기운하고도 상통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있던 흙토는 네, 어느 계절이 아니 뭐예요? 나무, 불, 새, 아. 흙을 모두 가지고 있죠. 아. 그 안에 머금고 있으면서 네. 좋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기운들을 좋아해 주는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이고 네. 그다음에 계절로 치게 되면은 네. 각 계절 사이에 간절기가 속하게 돼. 간절기. 봄, 아. 여름 사이 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 크게 보게 되면은 네. 양기가 올라오는 봄, 여름과 네. 가을, 겨울의 가운데인 가운데 아. 넣게 돼. 그래서 아.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아우, 진짜 흙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행에서 갈행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5가지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갈행자에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잘 돌아가는 모습을 오행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5가지가 중요하지만 아. 돌아가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서 네.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면은 목화, 토, 금수. 목화, 토, 금수. 예, 네. 봄, 여름, 간절기, 네.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 예, 이런 순서로 알고 계시게 되면은 네. 이제 훨씬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좀 상당히 예. 풍부한 정보가 되겠어요. 예, 예. 네, 그래 우리가 뭐 음양 오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오행에 있어서 이런 의미들 지금 짚어보고 있어요. 순서가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나무에 해당되는 목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뭐 기운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돌아가는 건데 스타트를 목으로 하는 거는 네. 이제 목의 기운이 처음 움트고 싹 트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목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목에서 기운이 움트고 그다음에 불에서 기운이 퍼지고 네. 그다음에 토가 조절해 주면서 그다음에 금이 되면은 그 기운이 움츠려들고 그다음에 수가 되면은 그 기운을 네, 저장하고요. 모으네요, 에너지로. 그다음 다시 목으로 돌아가고 목으로 돌아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순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가장 항상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하루라든지 계절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계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요. 우리 예. 사계절 자연의 예. 흐름대로 순리대로 설명해 주세요. 봄이면은 네. 싹이 뜨고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기운이고 음. 이때는 나무목이라 그런다.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거네요. 지금 정리하는 예.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여름은 잎이 무성해지고 더워지는 것이죠. 음. 불이 타오르는 기운이다. 네, 불하고요. 불화. 그다음에 가을에는 수확하고 거두어들이고 서늘해지는 거는 새의 서늘한 기운이다. 네. 쇠금. 그리고 겨울에 뿌리로 기운을 모으고 날씨가 추워지는 거는 물의 기운이다. 그다음에 물수. 그리고 환절기는 각 계절의 중간에서 조율하는 흙의 기운이다. 네. 흑토. 네, 흑토. 요즘 예. 시기 같아요. 예. 좀.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 순환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해결하는 방법은 잘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순리대로.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네. 확
터뜨리고 네. 정리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아, 이 음양 오행에서 음, 방법을 찾는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도 이 오행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예, 어떻게 예. 나타나요? 이제 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목화토금수가 네. 간심비패신이 돼요. 아, 그 우리가 순서군요. 오장육부할 때 이제 네. 익숙한 개념이거든요. 네네. 간심비패신 이렇게 얘기를 간신 해요. 비패신. 예, 네. 너무 많은가요? 너무 오늘 목화 토금수 간신 간심비패신. 비패신. 요거 예, 정도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머릿속에 한번 암기해 보시죠. 그래서 네. 간신비패신이라는 말이 원래는 동양권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근대 문물이 들어올 때 영어를 번역할 때 음. 이제 리버의 간이라는 말을 가져갔고요. 뭐 네. 하트의 심장, 심장. 그다음에 스플린의 비장, 네. 렁의 허파, 네. 키드니의 콩팥 하면서 아. 사람들이 지금은 이 작은 장기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원래부터 사용하는 개념에는 이 장기의 개념 플러스 네. 오행의 속성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오행의 속성까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간이 나쁘다 할 때는 우리는 음. 항상 몸에 있는 간장만 생각하시면서 그 간을 생각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간에는 예로부터 들어오던 간의 목의 기운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게 나무목. 되면은 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이해하시면은 몸에 치료한다지 뭐 예방할 때 도움 되실 것 예, 예, 같아요. 자, 목화 토금수, 간신, 비패신. 예. 네. 자, 거기서 그럼 먼저 목에 해당하는 간부터 예. 좀 설명할까요? 간은 일단은 이제 리버라고 생각하셔도 돼. 일단 처음에는 네. 그러면은 해독하고 피를 만들고 음. 머금고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목의 기운은 기운을 터트려주고 스타트해주는 기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 돌려주는 기운도 간의 기능을 얘기를 간의 해요. 기능. 네. 그리고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거여서 간의 기능에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간 기능이 떨어졌다, 뭐 간이 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네. 그 간이 아니고 네. 피곤하고 나른해지거나 네. 그다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단 뭔가 꿈쩍하기 싫을 때 네. 이런 때는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에서는 예, 예. 간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무의 기운을 좀 보충해 줘야 된다는 예, 의미도 그러면은 생각나겠네요. 나무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재도 있고 방법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네, 네. 나무의 기운을 보충해줄 수도 있고 음. 돌아가는 거에서 보게 되면은 목화토금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을 보충해주면서 아. 나무를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네. 불을 조금 보충해주면서 나무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전체 속에서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네. 간 기능이 좀 너무 왕성하다 그러면은 쇠의 기능을 가지고 그거를 조금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 돌아가면서 보는 거여서 항상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한의사들은 네. 목화토금수 간신비패신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보는 거군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 두 번째가 심장이잖아. 예, 화. 화죠. 네. 이제 심장은 화의 기운을 띠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트에서 뭐 하트. 혈액을 뿜어주는 기능도 있지만은 원래 심에는 마음심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마음의 기능, 정신의 기능을 심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 화가 확 난다든지 네. 가슴이 뛴다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심화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화가 생겼다. 그리고 하트에 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음. 마음에 화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심에는 하트의 기능도 있지만 마음의 기능도 있어서 심장이 조금 허해졌네요. 그러면은 그 심장이 아니고 그 애를 마음. 써가지고 기운이 네. 떨어졌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심장나 뭐 심장병이 이게 아니고요. 예. 네. 마음으로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간은 목이고 심은 화다. 비는 네. 토다. 비는 토다인데 예. 이제 그러면 토, 흙의 기운을 좀 볼까요? 비는 이제 뭐 비장만 하기는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위장, 췌장, 췌장, 소화기 전체를 모두 비라고 얘기하는 비, 건데 네.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그 에너지 대사 과정을 전부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게 되면은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진짜 중요하네요. 그리고 뭐 중간에 있으면서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제 보통은 비기능 자체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뭉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영향을 끼치는 게 비위 기능, 소화기 기능이어서 일단 생각하고 많이 관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비위 기능이 좋아야 순환이 잘 돼서 붓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 붓는 것 때문에도 걱정 많잖아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붓는다 그러면은 콩팥이나 심장 얘기를 네, 하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항상
소화가 조금 안 되거나 생각이 많으면서 음. 그러한 기운의 순환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약에서는 비위 기능을 먼저 챙기게 되거든요. 아, 비위 기능도 영향을 많이 예, 받는 예, 예. 거군요. 몸이 붓는 경우. 네. 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토네요. 네, 그래서 더 이해하기 좋고요. 자, 그러면 폐는 그 쇠금. 예. 네. 쇠 금의 기능은 일단은 서늘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허파의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호흡하는 것도 포함이 될 거고, 음. 그다음에 서늘한 기운을 우리 몸으로 안에 들어가게 해서 불을 조금 식혀주는 역할을 하잖아. 우리가 네, 네. 화병이 났다, 뭐 열 받는다 할 때 네. 호흡을 통해 가지고 좀 심호흡을 하라고 하잖아요. 서늘하게 해주는 것 자체도 일단은 네. 폐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쇠의 아, 기능이고요. 그 네. 다음에 허파가 됐든 뭐가 됐든 외부와 접촉해서 일차적인 방어를 하는 기능을 폐의 폐가 기능에 하는 속합니다. 거군요. 그래서 네. 뭐 편도라든지 그다음에 피부도 방어선이잖아요. 음. 피부도 폐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감기를 이겨내는 힘도 폐의 기능이고 음. 그다음에 폐는 이제 가을에 속하니까 네. 건조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네. 호흡기를 다스리는 거고 음. 가을에 폐를 도와주는 일이죠. 그래요. 가을에 폐에 좀 더 신경 그래서 쓰셔야겠습니다. 건조해지는 거를 네. 도와주는 거는 네.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 그다음에 음. 잠을 잘 잘 자면서 자고 휴식.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아, 네. 이게 다 이렇게 영향이 했던 있어요. 얘기랑 계속 연결이 그래서 되죠? 예, 반복되죠. 예, 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은 예. 물이잖아요. 네. 그 물은 뭐 이제 동양에서 정말 중요시했던 기능인데 생명의 원천이고 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신의 기능은 콩팥의 기능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아, 커요. 그러면 콩팥에 배설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생식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음. 건강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데펴주는 기능.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신이 허해지면서 몸이 좀 차가워져라고 음. 얘기할 때 우리 몸의 에너지, 아, 그게 말하는 예, 그거를 거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양이 허해졌어, 신이 허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네. 보존해야 돼 할 게 이 신의 기능입니다. 음. 젊게 사는데 건강하게 하는데 원료가 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예, 이유도 네, 젊게 살기 위해서는 또 이게 필요한 거군요. 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한데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하는 게 보통은 흑토의 기능, 소화기가 되게 중요하다 아, 하고요. 그다음 중요하다. 요즘 사회에서는 마음심, 마음심. 마음심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받는 이제 물수 신. 그래서 뭐 아. 심신비 세 음.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장기라 하고 각각을 중시하는 학파들이 따로 있어요. 한의학에는. 아, 그래요? 또 예. 따로 학파가 예. 있어요? 그래서 네. 소화기를 중요시하는 파는 뭐 비토파라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각자의 한의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학파에 따라 가지고 환자들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음양 오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생활 속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음양오행하게 되면은 옛날 것이고 뭐 미신, 이상한 것 이런 아,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그런 그래요. 생각하기보다는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아, 이제 그거에는 옛날부터 이어온 것들 중에 우리 동양 고전에 고유한 것이다.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진실도 음, 10년 후에는 바뀌는 게 되게 바뀔 수도 많거든요. 있죠. 그러면 유연성을 가지다 보면 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고 우리가 차용하게 되면은 뭐 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음양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무조건 옳다는 것, 음, 이것만 된다는 거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상대적인 관점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소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한쪽이 올라가면은 음, 그쪽을 좀 내려주고 네. 한쪽이 과하게 되면 또 네. 그쪽을 쳐주고 균형 이런 맞추는 거. 관점을 배우는 게 음양이고요. 그 음, 다음에 오행은 조직이나 일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것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네. 함께하는 마음을 배우는 게 오행이고 그 음, 다음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 오행에는
순서가 있어. 음. 목화, 토금수. 토금수.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의 장부에도 배속이 되는데 네. 순서대로 네. 간신, 비패신, 네. 오장이라고 해. 여기까지만 오.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개념을 잡으셨고 네. 관심이 있으시면은 각자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공부하시면, 그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삶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남을 이해하는 포용력을 키우는데도 도움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문의해 주세요. 다시 보기로 또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